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기다리셨죠? 빠바밤 빠바밤 부끄러워. 빠바밤. 오늘 소장님 반갑습니다. 룩이 인디아나 존스 그 잡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약간 인디아나 존스 교수님. 그냥 예, 약간 그 컨셉을 맞추려고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양님도 오늘 자켓 색깔이 심상치가 아니요, 예. 않습니다. 저는 뭐 그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곧 개봉하잖아요. 새로운 시리즈가. 예, 28일. 개봉을 해요. 개봉을 해서 사실은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이걸 준비를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 개봉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그 5편이죠. 5편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말씀을 못 그렇죠. 이제 드리지만 스포일링이 되니까. 저는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개봉은 아직 안 했는데 소장님 보셨더라고요. 예, 저는 시사회에서 보고 왔고, 근데 이제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말씀 그렇죠. 자세히는 못 드리고, 네. 이 편 개봉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나왔었던 그 이제 시리즈물을 조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28일 날, 그러니까 아. 이제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개봉하는 그 5편의 포스터입니다. 예. 5편 제목은 그 인디아나 존스와 운명의 다이얼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시사회에서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평을 하자면 이전 시리즈들에 대한 최고의 오마주 그리고 완벽한 피날레 완벽한 피날레. 라고 저는 오. 평가를 해요. 이야, 오. 기대감이. 예, 특별하게 어떤 단점을 찾기가 저는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 시리즈들을 잘 알고 계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이전 시리즈들을 좀 모르시더라도 그 자체로도 상당히 훌륭한 오락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편을 보시기 전에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거 예고편 차원에서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들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아티팩트들이 나와요. 맞아. 네. 뭔가 이제 그 스토리의 기반이 되는 어떤 유물들, 뭐 물건들이 나오는데 5편에서도 운명의 다이얼에서도 나옵니다. 운명의 다이얼이에요. 아, 그 운명의 찾는 게요? 운명의 다이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운명의 다이얼로 사용되는 그 아티팩트는 실제 하는 유물에 바탕을 두고 이제 영화적 설정을 좀 새로 더하긴 했지만 네. 그게 나와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키테라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유물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티키테라의 기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일종의 그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이라고 써요. 이제 메커니즘이나 뭐 기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하는 유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가지고 현재는 학자들이 이게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설명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이 유물을 토대로 나름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제 복원품도 지금은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약간 뭔가 좀 음모론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일반 진짜 학자들이 꽤 많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들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뭔가 좀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물건은 그리스 아테네의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소장 전시되고 있고요. 이 유물이 만들어진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기원전 2세기. 되게 옛날이네요. 기원전 2세기. 예, 되게 옛날이에요. 되게 옛날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만든 아날로그 거예요.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능은 그러니까 천문 현상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천체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거를 다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톱니 같은 걸로 입력을 해놓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예, 그런 일종의 계산기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유물이에요. 아마 궤도님은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진짜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이 유물의 그 제작 시점에 관한 그 이론은 기원전 2세기. 그리고 이 기원전 2세기설에 따르면 이 물건은 아마 로도스 섬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돼요. 로도스섬. 로도스섬. 네. 로도스 섬은 그리스 세계에서 어떤 학문적인 그 수준이 제일 높았던 아. 그 일종의 뭐 영국의 옥스퍼드 같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가적 로마 시절부터 이 로마인들이 많이 유학을 갔어요.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설은 그 시라쿠사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설이에요. 시라쿠사는 이탈리아 오늘날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도시인데 기원전 3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보통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인디아나 존스 5에서는 이 두 번째 설을 조금 이제 갖다가 썼어요. 아.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과 관련해서 아르키메데스가 나와요. 오,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뭐. 이름이- 근데 그 아르키메데스가 시절 나오면 뭐 여기저기 다 나오는 예, 형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르키메데스가 이 기계의 제작에 관여했었다라는 게 이 인디아나 존스 5 5편에서 설정하고 있는 아, 예, 그래서, 그 플롯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거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이거 뭐. 이게 이제 인디아나 존스 연대기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네. 저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캐릭터의 일생이에요. 캐릭터 일생.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인디아나 존스 관련된 영화나 여러 이제 그 대중문화 상품들 네. 를 이제 배치를 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가 1, 2, 3, 4편까지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네. 좀 간단하게 연대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인디아나 존스라는 먼저 캐릭터부터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분은 영화적 설정상 네. 1899년생이에요. 아. 1899년. 게다가 생일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오. 오. 그러니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이 인디아나 존스 5편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6월 28일 날 개봉하지만 미국에서는 6월 30일 날 개봉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설정상 7월 1일 생이니까 약간 그거랑 좀 이렇게 엮으려고 하지 그럴 것 않았나라는 같은 생각도 들어요. 느낌. 완전히 진짜. 의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디아나 존스 1편은 그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981년에 개봉을 해요. 근데 이 1편이 다루고 있는 시점은 1936년이에요. 아, 예, 그리고 2편이 이제 3년 후에 1984년에 개봉을 하는데 이 2편은 사실은 그 일종의 프리퀄이에요. 원래 1편보다 더 이전 시대를 다뤄요. 1년 이전 시대. 네. 1935년을 다루죠. 그리고 이제 5년 정도가 지나서 1989년에 3편이 개봉하는데 이 3편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퀄이죠. 2편이 35년, 3편은 이제 그 38년이에요. 아. 근데 이 3편에서는 그 38년이 이제 주된 무대인데 영화 이제 앞쪽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조금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이 나와요. 1913년에 어떤 그 사건이 네. 잠깐 이제 나옵니다. 아. 그리고 나서 1992년에 그 아틀란티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옵니다. 게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인디아나 존스 영화 4편이 2008년에 개봉을 하는데 예.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네. 근데 인디아나 존스의 진성 팬들은 네. 사실 이 영화 4편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 사실은- 2008년에 나온 예, 사편이요. 저도 사실은 조금 별로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진성 팬들 사이에서는 저 1992년에 이제 공개된 아틀란티스의 운명이라고 하는 저 게임을 진짜 4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저것이 사편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 아틀란티스의 운명은 그 3편의 1년 후인 1939년의 시점을 다루고 있어요. 와. 아. 예. 그리고 나서 또 이거는 이제 조금 인디아나 존스 팬들만 또 이제 아시는 또 작품이 있어요. 네. 1992년에 이제 방영을 시작해서 96년까지 방영된 그 인디아나 존스 연대기라고 하는 그 미국 ABC 드라마가 있어요. 아, 저 이런 게 있는지 예. 몰랐어요. 저 아예. 처음 있어요. 봤어요, 지금. 예. 드라마였구나.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저 인디아나 존스 세계관을 완성을 시키는 어떤 네.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표에서 보시면 제가 좀 화살표 한 거 말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해놓은 거 있죠. 네네네. 저 시대를 다 저 드라마가 커버해요. 와. 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그러니까 연대기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아역부터 해가지고. 예, 처음에는 아역이었고 나중에는 좀 젊은 배우가 역할을 배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예,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 이제 4편이 개봉을 하죠.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라는 작품이 그 개봉을 하는데 요거는 상당히 노년이 된 인디아나 존스를 다루고 있어요. 1957년을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미 이제 이때도 해리스 포드 배우께서 많이 이제 그 나이를 먹으셨죠. 그리고 여기에는 해리스 포드의 그러니까 그 인디아나 존스의 이제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재미없어요. 많이 실망스러우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5편에서 이번에 네. 개봉하는 5편에서 1, 2, 3편에 대한 오마주는 정말 완벽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1, 2, 3편을 그 조금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 이 장면은 어디서 따온 거네라고 느끼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근데 4편도 다루기는 하는데 제 느낌상 네. 5편에서도 4편은 없어. 아, 좀 라고 약간 은유적으로 저는 약간 의도된 것 같다. 음.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4편은 나가 나가 있어. 있어.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정말. 일단은 이 1편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1편의 원래 제목은 Raiders and the Lost Ark예요.
원래 1편이 개봉하던 당시에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이름이 안 붙었었어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이 영화가 처음부터 어떤 시리즈로 결정되진 않았었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 머릿속에는 시리즈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개봉할 때는 그냥 레이더스로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리즈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디아나 존스 앤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 영화는 사실 그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서 이제 어드벤처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네. 거의 그 어드벤처 장르의 효시격이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그 제작비가 한 2천만 달러 정도 들었는데 수익은 그거의 한 거의 한 18배 정도가 났어요. 3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계산하면 약 한 4,600억 원? 4,700억 원? 이 정도의 수익을 냈죠. 1981년에 개봉했고 그 해에 전 세계 흥행순위 1위. 와, 진짜. 그랬군요. 굉장한 영화예요. 사실. 굉장히 이제 영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고 또 이게 정말 완전히 오락 영화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개를 수상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편집, 시각효과, 음향, 음악 편집, 미술. 다 이해가 간다. 근데 놀랍게도 완전히 오락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상은 못했지만 네.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음악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상이랑 감독상에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것은 이 영화는 그 당시 기준으로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영화다라는 네. 것을 영화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화가 이제 흥행을 하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그 후속 편들의 제작이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84년에 2편이 개봉을 합니다. 이 마군의 사원 역시 엄청나게 흥행을 해요. 근데 이제 이 2편은 1편이랑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 인디아나 존스의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1, 2, 3편 다 스티븐 스필버그고 근데 이제 각본에 루카스가. 이제 조지 루카스가 같이 해요. 둘이 친구거든요. 게다가 이제 주인공이 같잖아요. 네. 해리슨 포드가 스타워즈도 주인공, 여기서도 주인공. 그러니까 이게 스타워즈랑 엮여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랬었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제작진이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스타워즈도 에피소드 이제 5죠. 예. 그 당시 이제 개봉 순서를 두 번째로 개봉한 제국의 역습이 에피소드 4랑은 다르게 엄청나게 어두운 느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인디아나 존스 2편도 1편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요. 약간 좀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로 맞아. 만들어요. 네, 맞아. 막 무서운 것도 많이 네. 나오고. 그리고 3편, 드디어 3편이 이제 또 그래, 89년에 그래. 아버지. 아버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작품이죠, 사실. 네. 3편 그도 엄청나게 흥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이 1992년에 이제 공개가 되죠. 게임이군요, 이건. 예, 게임이에요. 비공식 사편. 예, 그러니까 비공식 사실상의 사편, 제 마음속의 사편.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92년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그래픽을 보여준 작품. 다음 화면이요. 요게 그 화면이에요. 게임 화면이에요. 오, 92년도 괜찮죠? 치고, 예. 네. 저기 인디아나 존스 캐릭터도 보이시고 이게 이제 어드벤처 게임이어서 예.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해서 이제 어떤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종류의 게임인데 공개 당시에 90년 당시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게임입니다. 글씨가 여전히 큼직큼직하니 보기 좋네요. 예, 여전히 인디아나 존스 덕후들 사이에서는 어떤 추억의 그러네요. 작품이라고. CD로 진짜 CD로 하는 건가? CD가 아니죠. CD 그 아닌가요? 디스크죠. 제가 기억하기 5.25인치로 6장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 장 계속 예, 다섯 해야 장, 돼. 여섯 장? 예, 예. 바꿔가면서 맞아.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2년에 이제 미국 ABC에서 드라마 시리즈를 만드는데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연대기.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영 인디아나 존스 크로니클인데 이게 젊은 인디아나 존스의 연대기죠. 예, 그리고 4편이 개봉을 해요. 2008년에. 그래서 20년을 기다렸는데 보고 나서 나오면서 이게 뭐지? 약간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렇게 4편이 나오고 이제 5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편부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영화에 나오는 여러 고고학적인 어떤 설정들 네. 그리고 영화에 숨겨져 있는 이스터 에그 같은 것들. 이스터에그 재밌겠다. 자, 그러면 1편에 처음 등장, 이게 거의 첫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중남미에서 어딘가에 그 숨겨진 이런 사원에 가서 중요한 금으로 만들어진 상을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고고학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도굴꾼. 근데 이제 그 영화적인 설정으로 그냥 놓고 얘기를 할게요. 네, 영화니까. 저 상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기괴하게 생겼죠. 진짜. 기기야. 근데 이게 여신이에요. 여신상이에요. 그리고 이
이 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실제 유물이 있어요. 이겁니다. 오. 그러니까 완전 모티브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덴바트론 오크의 출산상이라고 보통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고 확정된 건 아닌데 틀라 솔테오틀이라고 하는 그 아즈텍 계열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이 틀라 솔테오틀은 그 여성성과 관련이 있는 여신인데 뭔가 좀 약간 그 욕망의 여신, 출산의 여신 뭐 이런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실제 유물은 원래는 한 서기 14, 16세기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연구자들은 이거는 위작이다. 위작. 이거는 19세기에 만들어진 위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진짜 기괴하네. 이게 지금 이제 애를 낳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화 화면 보여주세요. 그 영화 애가 화면. 없어. 보시면 얘 있어요. 있어요? 밑에 있어요. 조그맣게 있구나.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완전 자세히 안 보시면 몰라요. 그러게요. 근데 굉장히 그 이제 똑같이 만들진 않았지만 이제 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저 상에 눈이 움직여요. 저 안에 그 로봇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스필버그가 약간 진짜 덕후예요. 그냥. 덕후야. 그래서 이제 장난쳤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눈이 움직이는 모습이 영화 장면 속에서 나와요. 김준형님께서 진격의 거인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싸네. 진격의 거인이랑 약간 느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네. 제 생각에는 진격의 거인 그 작가님께서 약간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훨씬 더 이전 작품이니까. 예. 오, 그래서 뭐 어쨌건 실제하는 유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 아티팩트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편의 주 무대는 이집트예요. 영화적인 설정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그 성괴라고 하는 이 아티팩트를 성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수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독일의 나치 히틀러 네. 그 정권이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첩보를 미국 방첩 당국이 이제 갖게 돼가지고 인디아나 존스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어떻게 좀 막아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장소가 이집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나치가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이집트의 타니스라고 하는 유적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 네. 장면인데 이 타니스는 실제 하는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집트의 그 나일강 삼각주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 유적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21왕조 시대 때는 수도였고 수도였구나. 그 다음에 22왕조 시대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왕실의 어떤 무덤이 만들어지던 그 유적인데 요게 타니스 유적 오늘날의 실제인가요? 모습 실제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시면 인디아나 존스의 라이벌로 나오는 또 다른 고고학자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치에 협력하는 맞아. 예, 요 르네 벨로크라고 하는 그 이 사람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인인데 이제 나치에 협력을 해가지고 그 타니스에서 발굴을 이제 지휘하고 있는 그런 고고학자인데 이 르네 벨로크의 실제 모티브가 된 고고학자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고고학자와 그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나치에 협력했었던 프랑스인들이 좀 있잖아요. 네. 나중에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청산당하긴 했지만 그 실제 고고학자와 그 나치 협력했던 프랑스인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캐릭터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르네 벨로크라고 하는 캐릭터의 원 모델은 피에르 몽테라고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고고학자가 엄청난 업적을 남긴 이제 고고학자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리고 이 피에르 몽테가 실제로 타니스에서 발굴을 한 고고학자예요. 그리고 타니스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고고학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계 성과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발굴이 뭔지 아세요? 고고학사 전체에서 투탕카멘? 맞아요. 예. 그렇죠. 예, 투탕카멘 그 무덤 발굴이 뭐 유물의 퀄리티나 양적인 측면에서 그냥 압도적인 어떤 그 1등이라고 한다면 또 역시 압도적으로 2위인 고고학적인 성과가 이집트 고고학 내에서 이 피에르 몽테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요? 그게 타니스에서 이제 이루어진 발굴인데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요. 와. 잘 몰라도 압도적인 성과네요. 금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뭐냐면 이집트 전체에서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된 그 왕묘가 딱 2개 있어요. 하나가 투탕카멘 무덤,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푸세네스 1세의 무덤이에요. 이푸세네스 1세는 21왕조 시대의 파라오고 이 21왕조 시대는 사실 이집트가 그렇게 부강하던 시대는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금 마스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에 가시면 이집트 이제 국립조각박물관이죠. 가시면은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는 유물이 2 컬렉션인데 하나 투탕카멘 컬렉션, 그다음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 타니스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유물들은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네. 이 유물들 사진을 못 찍어요. 아.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관리되는 방에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죠. 아. 가장 귀한 유물들이니까요. 요게 이제 그 타니스의 무덤군인데 이 시기의 무덤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나중에 피라미드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오려면은 한참 멀었지만 피라미드와도 다르고 마스타바와도 다르고 또 신왕국 시대의 암굴묘와도 또 다른 그 형태의 무덤이에요. 그냥 일종의 석실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무덤 규모는 작아요. 근데 이제 내부 그 무덤이 도굴이 안 됐었기 때문에 출토된 유물의 퀄리티는 매우 좋았죠. 요게 이제 그 푸세네스 1세 무덤 입구고 요게 도면인데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푸세네스 1세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 푸세네스 1세의 무덤에서는 다른 파라오들도 발견이 돼요. 같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푸세네스 1세의 독립 무덤이었는데 주변에 있었던 다른 파라오의 무덤들이 여기가 사실은 되게 습한 지역이고 지하수가 되게 잘 차오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해를 입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다른 파라오들의 시신과 부장품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푸세네스 1세의 무덤에다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가 비교적 안전했나 보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황금 유물들이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대박이었다. 대박이었겠다. 대박이었죠. 한대 모아놨었어. 그러니까. 근데 애석한 거는 네. 이 지역은 좀 습한 지역이에요. 이집트에서. 예. 그래서 유기물 자료들은 다 썩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 파라오의 시신도 미라도 하나도 안 남겨져 있었고 그다음에 금속이나 석재로 만든 유물들은 남겨져 있었지만 그 다른 뭐 나무나 이런 유기물 재료로 만든 것들은 좀 다 없어진 상태였죠. 그러게요. 요게 푸세네스 1세가 실제로 사용했던 석관인데 오. 재밌는 거는 이 석관은 원래 푸세네스 1세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 파라오의 석관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좋아 보였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석관을 뭐 만들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은 있었으니까 저 석관의 원래 원주인은 람세스 2세의 그 아들인 메렌프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푸세네스 1세보다는 약 한 200년 정도 전 사람이죠. 온돌 침대다. 진짜 와 저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근데 만들었지? 지금 저 대단하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 이건 뚜껑이고 네. 그 아래에 이제 그 관이 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특별한 모습의 이제 관이 또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예. 그 은으로 만든 관이에요. 이게 은이에요? 예, 전체가 다 오. 은이에요. 요게 이제 얼굴 부분. 와, 멋있다. 예. 오, 디테일이 너무 멋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시신이 이제 안치가 되어 있었죠. 와. 이집트에서는 금이 많다 보니까 네. 가끔은 은이 더 비싸요. 금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그래서 은으로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은이 어쨌건 이 시대에는 은관들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것도 요게 푸세네스 1세 아들인데 그 아들의 황금 마스크 이제 그 아메네모페라고 하는 또 다른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도 같은 무덤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고 굉장히 해맑고 진하게 생겼어요. 예. 네. 예, 요것도 같은 오. 무덤에서 나온 세종쿠 2세의 황금 마스크예요. 오. 세종쿠 2세는 22왕조 시대의 파라오인데 역시 뭐 황금 마스크를 이제 만들었었던 것 같고 오, 인상 좋네. 예, 요게 세종쿠 2세의 은관이에요. 어. 근데 특이하게도 네. 이 은관은 이제 머리를 호르스 형태, 그러네요. 매의 형태로 이제 묘사를 해놨죠. 네.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르스는 이제 파라오와 이제 뭐 아주 밀접한 파라오 그 자체인 신이다 보니까 이제 뭐 호르스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건 타니스에서 이런 발굴들이 이루어졌었고 예. 그래서 이제 영화적 설정상 타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이제 이제 어디가 숨겨져 있다라고 예. 전제를 하고서 이제 예.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예. 그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성괴예요. 성괴. 성괴. 이게 이게 영화에 나오는 성괴의 모습이에요. 기억납니다. 성괴가 사실은 성서에 나오는 물건이에요. 성서 속에. 성서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묘사가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죽고 그다음에 그냥 들고서 어떤 성벽을 몇 바퀴 돌면 그 성벽이 그냥 무너지고 와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 성괴는 그 이제 신이 인간한테 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준 성서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10계명 그 석판을 보관하는 일종의 그 보관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집트에서 지금 보관되고 있다고 이 1편에서는 설정을 하고 있죠. 네, 예. 설정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괴의 모습도 어떤 이집트 유물을 약간 좀 그래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은데 요거거든요. 뭐 오. 완전 똑같진 않은데 그냥 이제 뭐 가마 모양의 예, 어떤- 가마 모양이고 뭐 금박을 입혔고 이런 차원에서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에요. 이것도 좋다. 예. 와.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서 이제 성괴가 이집트 타니스에서 보관되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설정이 굉장히 잘 된 설정이에요. 오,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역시 성서 기록과 엮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구약 성서 역대하 그다음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제 기사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은지라. 가져왔구나. 무슨 얘기냐면 애굽 왕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죠. 시삭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네. 보물들을 다 훔쳐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괴가 직접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건 중요한 물건들을 갖고 갔으니까 아, 네. 그건 있겠지. 성괴도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영화에서 설정을 하는 거죠. 되게 그럴싸하네요. 그리고 저 시삭이라고 지금 성서에 쓰여져 있는 저 파라오가 누구냐? 세숑크 1세라고 하는 파라오예요. 22왕조의 창립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숑크, 뭐 시삭. 그래서 이게 뭐 언어가 바뀌면 음찰하다 보면 조금씩 발음이 바뀌는데 이제 뭐 현대 학자들은 저 시삭을 세숑크 1세라고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동시에 이 세손크 1세가 남긴 어떤 기념물에 쓰여져 있는 기록이 저 성서의 내용과 교차 검증이 돼요. 세손크 1세 카르낙 신전에 세운 부바스티스 대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네. 저기 이제 벽면에 다 글자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저기에 기록들을 보면 이 세손크 1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열심히 털어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털어왔다. 네. 그러니까 성서의 서로 다 그런 기록이랑 거지 뭐. 교차 검증이 되는 거죠. 맞네요. 이건 크로스 체크가 됐네.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얘기가 인정할 만하네요.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세숑크 1세는 무덤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왜죠? 도굴이 됐다는 건가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후예인 세숑크 2세는 그 아까 푸세네스 1세 무덤에서 그 유물이 발견이 됐죠. 네. 세숑크 2세는 어디 묻혔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이 무덤을 타니스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세손크 1세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게를 훔쳐왔다면 자기 무덤 만들 때 무덤에 넣거나 혹은 뭐 무덤 근처에다가 잘 보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근데 그런 설정을 영화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니스인 거예요. 대박. 예, 실제로 성게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거기에 있을지도?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그런 설정들을 영화에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는 뭐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자문을 받았나 보다. 자, 그런데 물론 약점도 있어요. 되게 가보시죠. 재밌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영화에서 보면 영혼의 맞다. 우물이라는 곳에 그 성괴가 보관이 되어 있고 네. 네. 거기에 인디아나 존스가 갇혔다가 네.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그 뱀들 우글거리던 맞아요. 장면이었죠. 예, 거기에요. 네. 거긴데 그 우측편에 인디아나 존스의 우측을 보시면 뭐가 좀 새겨져 있죠, 구조가. 태양 같은. 태양이 있고 이렇게 뭐 광선이 나오고 파라오가 서 있죠. 네. 파라오 저 상이집트의 왕관. 그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기서 묘사되고 있는 저 태양과 같은 광선이 같이 묘사된 저 대상은 그 아텐이라는 신이에요. 아텐. 네. 요거는 실제 메리라라고 하는 그 신왕국 시대 18왕조의 어떤 귀족의 무덤의 부조인데, 그러니까 아텐이라고 하는 신이고,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저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인데, 아까 보셨던 그 영혼의 우물 그 벽체, 그러니까 바깥쪽 네. 외벽에 새겨져 있는 존재도 아케나텐이고 아텐 신이에요. 근데 시기가 안 맞아요. 그 아텐과 아케나텐은 타니스에 있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타니스는 아케나텐보다 훨씬 더 후대에 거의 한 300년 이상, 한 400년 정도 후대에 차이가 만들어진 많이 나네. 도시예요. 연표로 비교를 해보면 저기 그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한 네. 저 지점이 아케나텐의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아텐과 아케나텐이 그려지는 시기이고 타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되어 있던 시기는 저기 로마 숫자 3, 여기 삼중관계인데 네.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예. 저기가 타니스가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되던 시기예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거기 또 고증이 왜? 네. 그래서 저 아케나텐과 아텐이 타니스에 그려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만약에 타니스에서 아케나텐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놀라운 고고학적 성과가 되겠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으나. 네. 그런 어떤 이제 고증 오류도 그러게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그 스타워즈가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그거 좀 이스터에그. 기대돼요. 한 솔로. 그러니까 이스터에그로 약간 박혀 있어요, 곳곳에. 1, 2, 3편에 다 박혀 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